자, 이번 영상은 이제 2차 방정식 핵심 출제 테마 이제 두 가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다루는 핵심 출제 테마 두 가지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요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있죠. 특히 뭐를 가질 때, 요 중근을 가질 때, 요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테고, 형태는 유형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자, 2차 방정식에서 요 근과 계수의 관계와 요 판별식, 특히 요 중근을 가질 때 판별식이 0인 경우, 이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출제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13번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죠. 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공부하기 전에 이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2차 방정식 있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자, 그렇다면, 자, 요 개념과 공식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하면 a분의 c, x제곱의 계수에서 상수항을 나눠주는 것. 자, 요렇게 된다는 것. 자, 요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죠. 자, 그렇다면, 자,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 그럼 자, 요 공식을, 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본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분의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 얘와 얘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두 근이 생겼죠. 요 두 개를 더했을 때가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마이너스 a 더하기 마이너스 6을 한 게 마이너스 b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6을 곱하면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6을 하면 걔가 18이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자, 요거를 먼저 정리하면 6a는 18, a는 이제 3이 되겠죠. 요 3을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b가 되기 때문에 b는 9. 자,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요 공식을 반드시 익히고 계셔야지 이 문제들을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테마 14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인데, 이것도 우리가 간략하게 이론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판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애가 있죠. d라는 애가 0보다 크면 이 2차 방정식은 실근 몇 개를 갖죠? 실근 2개를 갖고, 이 d가 만약 0이라면 실근 몇 개를 갖습니까? 실근 1개. 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면 실근은 존재하지 않죠. 실근은 0개지만 대신 뭘 갖습니까? 허근 2개를 갖죠. 자, 요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이 판별식 중에 요 b가 만약에 짝수일 때, b가 만약에 2b 다시 이렇게 짝수일 때 이 판별식은 4분의 d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을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짝수일 때는 또 얘를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이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그럼 여기서 어떤 경우죠? 요 실근 1개인 경우죠. 요게 이제 중근을 가질 때의 이야기고, 우리는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 된다라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a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짝수가 있죠. 여기 2라는 i가 있기 때문에 판별식 말고 이 짝수 공식 4분의 d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d는 자, 요거의 반이니까 m 플러스 a가 되겠죠. m 플러스 a의 제곱,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1a 제곱 플러스 4a-n. 자, 요것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자, 0이 돼야 되는데,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a 값에 관계없이, 곧 요 판별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항등식.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별식 개념과 항등식 개념 두 개가 결합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m제곱 플러스
2m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n은 0인데 이게 a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a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얘는 이제 날라가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a가 있네요. a를 묶어 본다면 자 2m 마이너스 4가 되고 나머지 애들이 여기 m제곱이 있고 이제 플러스 n이 있겠네요. 자 얘가 뭐가 된다? 0이 되는데 뭐에 관계없이 0이 된다? a 값에 관계없이 0이 된다. 이게 a에 대한 항등식이다. a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a의 개수 2m-4도 0이 돼야 되고 요 상수 얘도 이제 0이 돼야 되겠죠. 얘도 0, 얘도 0. 2m-4가 0이 되려면 이제 m 값은 2가 돼야 될 것이고 m이 2가 돼야 되면 4 플러스 n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n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판별식 문제는 이렇게 항등식과 결합된 형태로 자주 출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2번인데 다음 2차 방정식도 뭐를 갖도록? 자, 중근을 갖도록.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AB가 이제 정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문제 풀 때 이 정수라는 조건이 왜 중요한지는 이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 판별식은 0이 돼야 될 것인데 이 x의 개수에 뭐가 붙어 있죠? 자, 2가 있으니까 자, 4분의 d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d는 자, b 다시의 제곱이죠. 요 2를 제외한 b 다시는 이제 a 플러스 b고 요거의 제곱이고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요 c가 이제 상수항이잖아요. 상수항. 근데 얘 같은 경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이게 전부 다 상수항인 겁니다. 요게. 요 부분이 전부 다 상수항으로 취급해야 되는 겁니다. C 자리에 얘들이 전부 다 들어와야 된다는 것. 자, 주의하십시오. B 다시 마이너스 AC. A는 1이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3AB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는 0. 자,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B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3AB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는 0. 정리를 하면 자, A제곱 자, 얘랑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네요. 자, A제곱 자, B제곱 다시 동량끼리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여기서 이제 정수 AB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어떤 형태로 바꿀 거냐면 자, A 곱하기 B는 정수 자, 요런 형태로 바꿀 겁니다. 우리 강의 중에 부정방정식이라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개념 강의에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렇게 정수 모양을 바꾸고 자,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를 지금 A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A로 묶으면 B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B 앞에 3이 있죠. 요 3으로 묶고 얘를 지금 요 모양이랑 똑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우선은 B 플러스 5를 만들어 주면 요 3b는 여기 있지만 3 곱하기 5 15는 새로 생긴 거죠. 요 생긴 걸 보상해 주기 위해서 요 마이너스 15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B 플러스 5로 요 두 항을 우리가 묶어주려고 한 겁니다. B 플러스 5로 묶어주면 여기 A고 3이 있으니까 자, A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얘는 13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지금 A와 B 정수 이런 모양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두 정수 A와 B가 정수이기 때문에 A 플러스 3, B 플러스 5도 정수죠. 어느 두 정수를 곱해서 13이 되는 것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얘가 1하고 13이던지 얘가 13이거나 얘가 1이거나 살짝 옮겨보겠습니다. 자, 요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겠네요. 요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 각각에 대해서 A, B 값을 구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A는 마이너스 2일 거고 B는 8이겠네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A는 10, B는 마이너스 4. 자, 얘 같은 경우는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18. 얘 같은 경우는 A는
마이너스 10, B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요 각각 네 가지 경우를 일일이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부정방정식 풀이의 핵심이고, 자, 얘처럼 정수꼴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일일이 각 경우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 자, 이게 지금 부정방정식 풀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일일이 따져본 거 우리 몇 가지를 따져봤나요? 이렇게 네 가지를 따져봤죠? 이렇게 일일이 따져봐서 각각의 경우의 값들을 구해야 된다는 것. 이게 지금 부정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 attitude. 아시겠죠? 자, 그러면 A 곱하기 B 값 중 가장 큰 값은 얘는 이제는 마이너스 16, 얘는 마이너스 40. 자, 이건 둘 다 마이너스니까 얘 같은 경우는 72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8을 곱하니까 얘는 72가 될 것이고, 자, 얘 같은 경우는 60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은 72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풀면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입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